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 오르세 미술관에 방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르세 미술관이 한국인한테 너무 인기가 많다고 하죠. 사실 유럽 다른 미술관 가면은 한국어 방송 나오는데 찾기 힘듭니다. 근데 오르세는 한국인이 너무 많이 가서 아예 안내 방송도 한국어로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19세기 인상파 예술가들의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실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미술관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기차역으로 만들어졌다가 호텔로도 사실 경영했었는데 경영난에 빠지게 돼서 최종적으로 소장품이 늘어나니까 이게 좀 시기별로 나누자라는 목적 아래 1986년 미술관으로 이제 개관하게 돼서 여긴 딱 19세기 후반기 미술에 특화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의 작품으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죽는 사람들이란 작품인데요. 언뜻 봐도 굉장히 좀 따뜻하고 평온한 풍경으로 느껴지죠. 다만 좀 다른 점은 기존의 선배들이 너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우리는 좀 더 담백하게 보이는 세상 그대로를 그리자, 진짜 마치 그냥 사진 찍듯이 그리자, 이런 느낌의 사실주의란 예술을 추구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정치색이 세 보이진 않죠. 다만 그럼에도 보다 보면 시대가 느껴지는 부분은 언뜻 봐도 저기 이삭 죽고 있는 저 여인들이 부자처럼 보이진 않죠. 이 시대에 대장농, 그 대부호들은 사실 먹고 살기 좋았지만 소장농들은 먹고 살기 진짜 힘든 시기였답니다. 근데 그림 유심히 보시면은 배경 쪽에 이미 추수가 끝나고 다 이걸 싣고 가는 마차도 언뜻 보이고요. 굉장히 작게 말 위에 올라타서 이걸 지시하고 있는 지주, 땅 주인의 모습도 보일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주인공에 해당하는 여인들은 농사 다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떨어져 있는 이삭들 주워가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우리가 그 시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록화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감받은 후배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인상파란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점의 예술가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에드와르드 마네라는 사람입니다. 대표작은 아무래도 이 작품이죠. 풀밭 위의 점심 식사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당시에 살롱전이라고 화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상을 받아야 되는 전시에 출품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작품이 왜 욕을 먹었을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저 누드의 여성 때문이었는데요. 누드 형태의 여성은 과거 그림에도 있기는 했죠. 다만 과거에는 여신의 모습으로 주로 등장해서 막 비너스가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화면 밖에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고 많이 그려졌다면 이 작품에서는 일단 여신이 아니라 여인이 그려졌고요. 심지어 이 누드의 여성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화면 밖에 있는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것 자체가 싫었던 거죠. 근데 주변 분위기를 봐도 여성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과 뭔가 미래를 즐기듯 어두운 숲속에서 헝클어진 바구니 앞에 이렇게 누드로 앉아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민망한 그림을 그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탈락하게 되죠. 다만 당시 후배들 입장에서는 마네란 선배 그림 색도 과거의 선배들보다 더 과감하게 쓰고 주제도 솔직하고 진실된데 그걸 떨어뜨린 건 너무 권력 남용 아니냐? 라고 화내기 시작하니까 나폴레옹 3세가 알았어, 그럼 니들을 위한 전시 해줄게 하고 살롱전 바로 옆에다가 낙선전이라고 떨어진 화가들을 위한 전시를 열게 됩니다. 그때 이 작품이 걸리게 되면서 시민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지만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마네란 선배처럼 도전적인 새로운 예술 해보자 라고 응집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 유명한 인상파란 예술가 그룹이 정식으로 형성되게 된 거죠. 거기 제일 큰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름 뭔가 비슷한 모네란 예술가였습니다. 자, 마네하고 이름이 비슷한 모네를 통해서 사실 이 인상파는 활성화되어 가는데요. 아무래도 유명한 작품은 제 바로 옆에 있는 루앙 대성당 연작이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마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모네는 산업혁명 시대에 물감도 막 튜브로 만들어지고 기차 타고 막 여행도 많이 다니는 시대 되니까 좋아,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귀족들만 그림 사는 것도 아니고 살롱전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상인 부르주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나 화사하고 멋진 그림 그려보자 하고 야외에 나가서 빠른 붓터치로 빛을 잡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성당 연작도 하나만 그린 게 아니고요, 수십 번을 반복해서 그리면서 똑같은 풍경이 계절이나 시간이나 그 상황들에 따라서 빛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색과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림으로서 선보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상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림 그릴 것 같지만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네처럼 좀 인물 중심으로 좀 더 많이 그리고 색도 어두운 색도 많이 쓰면서 나는 빛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시대의 인상, 시대의 모습을 그리겠다라는 예술가들이 있고요. 모네처럼 나는 시대를 벗어나 그냥 철저하게 어느 시대에 보더라도 우리가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빛, 그 빛 자체의 인상만을 그리겠다라고 접근하는 두 개의 덩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이 결론적으로는 성공해서 지금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예술의 영역을 만들어냈지만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좀 우울했던 천재 한 명에 의해서 이들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유명한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은 고흐의 작품 중 제일 유명한 대작 하나가 소장되어 있죠. 직접 보여드리면 자, 바로 보고 계신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익숙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모마 미술관에 소장된 게 더 익숙하기도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작품도 뮤럴 캔버스로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르세 편이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고흐의 특성은 모네처럼 빛을 쫓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내가 느낀 그 순간의 감정을 터치 속에 담아내겠어 이런 접근법이다 보니까 일단 물감도 훨씬 더 두껍게 썼고요. 순간순간마다 쓰는 터치의 방향이나 표현이 달랐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마의 별이 빛나는 밤은 휘몰아치는 터치가 많죠. 그때는 고흐가 좀 우울하고 정신병원에 있던 상태였다 보니까 좀 격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느껴졌다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병원에 가기 전에 그래도 잠시나마 마음이 고요했던 순간의 작품이라서 수평의 터치도 많고 배경의 북두칠성도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시적이라고 할까요? 좀 문학적이고 감성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었죠. 이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모네부터 고흐, 고갱 이 시기 인상파에서 후기 인상파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의 모든 예술가를 정말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보니까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미술관 1위로 늘 손에 꼽히고 있죠. 여러분도 제가 사실 저도 이 캔버스를 즐기고 있는데요. 인상파 작품이 색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구현됐을 때 너무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일단 터치가 거의 다 눈에 느껴질 정도로 색 구현 능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난 인상파 작품을 좀 오랜 시간 유심히 감상하고 싶다 하면은 가까이 두고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오르세 미술관으로 추천드렸으니까요. 정말 간단히 지금 지나온 시간이었죠.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직접 경험하는 것들은 분명 매력적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애호가가 되기 위해선 내 곁에 미술이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과 또 뮤럴 캔버스를 통해서 여러분 즐겁게 애호가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 쌓아가시길 추천드리며 제가 준비한 컨텐츠들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